안녕하십니까. 한국뒷가시연구소 대표 이상욱입니다. 시의 지평 두 번째로 스스로 존재하게 하자라는 테마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는 스스로도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 텍스트 자체에 초점을 맞추면 시는 자율성을 지니는 하나의 예술 작품이 되는 것이죠. 시라는 텍스트를 독립된 행식이나 구조로 보는 관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를 존재론 혹은 구조론, 객관론이라고 하는데요. 시인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을 표현론이라고 그러고 세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을 모방론, 그리고 독자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을 효용론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텍스트 자체를 독립된 행식으로 보는 이 객관론은 시를 작가나 독자 및 세계와의 관계를 차단하고, 그러니까 작품 자체를 자율적, 자족적 존재로 보려는 그런 관점이 됩니다. 시는 정서의 표출이 아니라 정서로부터의 도피고, 개성의 표출이 아니라 개성으로부터의 도피라고 보는 엘리어트는 대표적인 몰개성론의 실용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인과 시를 분리하여 생각하는 몰개성론은 바로 객관론의 관점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객관론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먼저 시는 창조적 허구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시는 진실해야 한다는 말을 오해해서 시가 체험을 진실하게 기록해야만 하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시적 리얼리티는 역시 소설처럼 개연성에 기인하는 것이다. 시인은 현실 공간에서 체험한 것을 시의 공간에다 풀어놓는다. 시인이 형상한 시적 공간은 현실 공간이 아니라 예술 공간이다. 이런 지적은 제가 시인의 마음 이해해서 지적한 바 있듯이, 시인은 시적 충동을 혹은 시적 영감을 받을 때 그것을 표현할 인물을 선택해야 하는 것인데, 그 인물이 바로 허구적 인물인 퍼소나가 되는 것이죠. 물론 시인 자신을 그대로 드러낼 수도 있습니다만은 객관론의 입장에서 볼 때 퍼소나는 특히 허구적 인물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시도 하나의 창조적 픽션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시인의 상상력으로 무한한 창조 공간을 펼친 공간이 바로 시라는 텍스트가 된다는 것입니다. 시도 하나의 창조적 픽션이라는 관점에서 김소월의 진달래꽃을 읽어보겠습니다. 진달래꽃,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 드리우리다.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 따다 가실 길에 뿌리우리다. 가시는 그름그름 놓인 그 꽃을 사뿐히 절여 밟고 가시옵소서.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우리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진달래꽃도 일종의 창조적 픽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소월은 남자지만 화자는 이별을 예상하는 여성입니다. 물론 김소월이 여성 하자의 탈을 쓰고 김소월 자신의 정서를 표현했다고도 볼 수 있지만, 엄격하게 따지면 이 작품도 하나의 픽션인 것입니다. 여성 하자를 빌려서 시인 자신의 처지를 표현했다 손 치더라도 어조나 몸짓 등은 이별의 정서를 더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상당 부분 조작한 것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이 조작이라는 말보다는 창조적 픽션이라고 하는 게 더 적합하겠죠. 표현하는 입장에서 이 시를 물론 읽을 수도 있습니다. 화자와 김소월이 일치하지 않는 점을 강조해서 보면 객관론의 관점에서 선명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를 만약 표현론의 입장에서 김소월 자신의 생생한 남성적 목소리로 자신의 이별의 상황을 솔직하게 드러냈다면 이 시는 오늘날처럼 인구의 해자는 명시가 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김소월은 자신의 정서를 더 감동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오히려 자신의 정서로부터 도피한 것이고 자신의 정서를 대변한 인물도 자신이 아니라 허구적 하나의 어떤 인물로서 여성을 설정한 것입니다. 시는 비록 자신의 사상과 정서와 동떨어지더라도 예술적 효과를 위해서는 허구적 인물과 허구적 상황을 설정하여 현실을 있는 그대로가 아닌 픽션화, 어떻게 보면 좀 극단적인 말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작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객관론의 입장에서 시 자체가 얼마나 구조적으로 아름다우냐가 중요합니다. 작품이 시인이나 현실과 일치하느냐 않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은 것이죠. 김영랑의 시 모란이 피기까지는 이 작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나의 봄을 기둘리고 있을 테요. 모란이 뚝뚝 떨어져 버린 날 나는 비로소 봄을 여인 스름에 잠길 테요. 5월 어느 날 그 하루 무덥던 날 떨어져 누운 꽃잎마저 시들어버리고는 천지의 모란은 자취도 없어지고 뻗쳐오르던 내 보람 성쾌 무너졌느니 모란이 지고 말면 그뿐 내 한 해는 다 가고 말아 360날 한양 섭섭해 오옵니다.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기둘리고 있을 테요. 찬란한 슬픔의 봄을. 이 시를 모방론의 입장에서 보면 비판의 소지가 매우 많습니다. 실제로 비평가들은 이 시를 혹평하기도 합니다. 암울한 일제시대의 시대 정신을 반영하지 못한 작품으로 평가절하하는 것이죠. 모방론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문학이 그 시대나 역사의 반영이라고 본다면 암울한 시대에 이렇게 한가하게 모란을 노래할 수 있는 것이냐, 이런 어떤 의혹의 눈길을 보낼 수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나 객관론에서 보면 이 작품은 아주 좋은 작품입니다. 모란이 피기까지는 주변의 상황, 즉 시인이나 세계나 독자와 상관없이 시 자체의 행신이나 구조가 정말 완미하기 때문에 호평을 객관론의 입장에서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시는 시인이나 세계나 독자와 상관없이 자율적인 미적 구조를 가지고 스스로 존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바로 이 객관론의 관점이고, 이 관점은 아주 시를 예술적 관점으로 바라보는 하나의 시선으로 매우 유효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시의 지평 세 번째로 개성적 인식과 반응을 표현하자라는 테마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